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사실은 재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데 지금 그 26일부터는 줄줄이로 다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직위원 재판부에 의해서 특히 이제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된 건가 싶은 정도로 노상원 수첩 정도의 아주 뭐 디테일도 아니고 나온 것만 거론된 것만 왜 그런 것을 누가 시켜서 왜 이런 뭐 수첩의 내용을 작성한 건지 영연백 같은 거는 왜 누구 지시로 그걸 준비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정치인들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뭐 B1 벙커에 왜 가두려고 했던 건지 뭐 이런 거 김봉식만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풀려나면 말 맞추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속 그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대놓고 얘기하듯이 그냥 서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막 사진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자기들 막 악수하고 이런 사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노상원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지금 그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5월달에 배임 알선 수재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거기는 영장을 한 번 더 6개월 정도 더 구속시킬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데요.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라 특검에 수사하기는 조금 더 좀 구속 상태보다는 좀 어려울 거다. 서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특검의 실력과 열정이 좀 필요하다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화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비어폰을 썼다는 것이고 이원석 총장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의 검찰총장들은 비어폰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분들이 무슨 그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원석 총장부터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심우정 총장의 그 기자들한테 언론에 한 해명 한 해명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이 심우정 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총장한테는 비화폰이 지급되는 대상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비화폰으로 통화해야 될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인 업무 협조라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협조라면 일반 전화나 휴대폰을 해도 충분한데 비화폰으로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면 그거는 떳떳하지 않은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 10일 날인가는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1분, 12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김주현 민정수석이 총장에게 한 11분, 12분 정도 했던 것으로 그래서 한 도합 24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총장이 보고한 것 모양새잖아요. 총장이 보고해서 김주현 수석이 답변한 모양새인데 그 시기가 10월 10일 하고 11일이면 9월 30일 날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10월 10일 날인가는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10월 17일인가요? 그게 지금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명태균 게이트 내지는 김건희 씨 무혐의 관련해서 서로 상의가 있었을 것 같다. 그것보다도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비화폰 내용 일단 비화폰으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김건희 어떤 무혐의에 대한 보고였다면 김건희 무혐의 자체가 다시 한번 김건희 씨 무혐의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결정이어서 그렇게 통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죠. 수사 대상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지만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될 거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지휘부가 사실은 이번 내란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성관이에 출동한 계엄군
전문가분들이 이제 곧 검찰이 검찰이 올 올 것이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검 네. 포렌식하는 네. 전문가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관계된 검찰 지휘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특수본에 수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예.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그렇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군대도 당연히 1순위로 필요하겠지만 그다음엔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검찰 기관. 네. 그래서 검찰이 계엄 과정에서 전혀 논외로 되고 있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어떤 면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 그 부분은 역시 이제 특검이 발족했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에서 방해물 없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쟁점이 오히려 간단해진 네.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내란 그렇습니다. 특검보다 혐의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란 특검 16개나 되거든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사 노하우가 가장 필요한 특검이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김건희 특검 가운데 보면 뭐 명태균, 건진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권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 보이고요. 뭐 고속도로 양평도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렇죠. 있고 뭐 여기 뭐 기업의 뇌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을 잘 보면 네.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것,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건진법사 관련한 내용들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보면 더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나오면 네. 이미 세상에 알리지 않은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요 대목은 꼭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게 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뭐 키워드나 내용이 있을까요? 그건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저도 정보가 그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코바나 컨텐츠 그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팩트가 맞을 것 같은데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명확하다. 그게 드러나면 네. 이 사람이 어떤 남편의 어떤 사회적 위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적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것이 좀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이고 뭐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미 저도 그 부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게 과연 정황상은 맞는데 직접의 증거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상은 다 맞지만 예, 그걸 예. 가지고 기소할 만큼의 충분히 지금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지금 기사에 보면은 녹음해서 녹음 그 파일이 수백 개가 나왔다는 거 나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제일 좀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특히 그 전에 대선 국면에서 뭐 큰 대권 후보라고 했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자세히 드러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상민 검사 네네네네. 관련해서는 위인설관 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없는 그것도-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드러나겠네요. 넣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김상민 조국 수사 때 수고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상민 검사 같은 김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그 검찰에 있을 때 출발기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현직 너무 검사 시절에. 너무 그게 좀 의아스러웠던 게 보통 검사의 마인드는 그게 잘 안 안 된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 예. 그다음에 검찰은 또 그게 더 강하거든요. 예. 그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아니 저렇게 대놓고 하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대놓고 했을 때 공천 같은 건 가능한가? 이런데 이미 저기 나중에 보니까 믿는 뒷배가 있으니까 저게 저런 과감한 행동이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사하면 그것도 많은 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국정원에 또 꽂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영전한.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이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나오면 바로 또 지역위원회로 가고 공천 공천을 바로 주고 그다음에 뭐 그 처가 뭐 전용기에 타고 같이 그렇습니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나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이게 이제 대통령직을 하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공직으로서 여긴 게 아니고 네. 사익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김건희 씨는 그래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의원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